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무려 4시간 동안 이제 얼굴을 벌써 이제 지겨우시죠? 4시간 동안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4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2시간 서로 각각 다른 주제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울산 양정초등학교 교사 이나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차시에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아이 AI와 함께하는 질문이 있는 교실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에듀테크와 함께하는 수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정초등학교 교사이고요. 이제 학교 내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 밖에서 울산 학생들 대상으로 혹시 창의융합센터 혹시 자녀분들 있으시죠? 창의융합센터 자녀분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서 강사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에듀테크 교육 찾아가는 이제 울산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함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AI 융합교육과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 AI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AI에 대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에듀테크 교육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 여기 bit.ly/울산 디지털 튜터 한 번만 그 창에 쳐주시겠어요? 이 창이 이제 패들렛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패들렛에 제가 오늘 사용할 강의 자료랑 그런 강의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올려놨습니다. 한번 접속한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마 2개의 강의 자료가 올라와 있을 건데요. 일단 저희는 처음 우리 아이 AI와 함께하는 질문이 있는 교실 파트 같이 함께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 분들은 어떤 선생님? 멀리서 오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멀리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인터넷 연결 안 되시는 선생님도 여기 네 칸 떠 있는 게스트 그거와 연결하면 저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 안 됐나요? 혹시 첫 번째 거 돌렸을 때 이렇게 뜨던가요? 네. 자, 제가 또. 혹시 아무것도 안 뜨셨던 선생님들 한 번만 더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제가 요 권한 이제 설정 해놨거든요. 한 번 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눈 메인은 우리 아이 AI라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 AI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GPT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아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우리 아이 AI 하나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생들과 수업을 나누어 갈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교실 속에서 질문이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3, 4, 5차로 이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생성형 AI에서 AI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의사결정 능력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오반하고 구현하게 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몇 년 전 영상 같으세요? 자, 1,800만 원짜리예요. 거의 뭐 마티즈급 빨래 개는 기계를 개발을 했대요. 몇 년 전 같으세요? 아! 잠시만요. 다시. 제가 키가 안 돼서 가렸어요. 키가 한 100cm만 더 컸으면 가렸을 텐데 맞습니다. 2019년 6년 전 이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자, 세탁기나 이제 건조기에 자, 빨래 한 벌 개는데 10분 걸리시는 분. 사실 저도 10벌 기는데 한 1벌 정도를 쉬는 속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1벌당 10분인데 1,800만 원이래요. 사시겠습니다. 나는 사겠다. 절대 안 사죠. 근데 신기하긴 해요. 저런 게 있구나.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냉장고만한 크기의 자, 근데 크기도 뭐만 하대요? 대형 냉장고만 하대요. 하나씩 들어 올려서 근데 넣으니까 저렇게 예쁘게 되긴 해요. 사실 건가요? 안 사요, 일단. 왜냐하면 1,800만 원이에요. 티셔츠인지 바지인지와 같은 의류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 인공지능 AI까지 근데 동원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셔츠인지 바지인지 반지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고 이건 이렇게 접어야지, 이렇게 접어야지 이렇게 해서 너무 뿌듯하게 이렇게 보세요. 로봇이 접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6년 전에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좀 달라요, 그쵸? 좀 다르게 생겼죠. 뭔가 저것보다는 좀 신박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건 아니고요. 이제 피규어라는 그 로봇 회사에서 이제 만든 헬릭스라는 이제 로봇인데요. Okay, we've officially crossed into the future 귀여워요. because 벌써 the 달라요. robot you're about to see doesn't just fold laundry, it does something no human ever saw coming. And trust me, once you watch this, you'll never look at your laundry basket the same way again. Meet Helix, a humanoid robot from Figure that's been making waves in factories, warehouses, and logistics. It was designed to sort packages, stack boxes, and basically be the world's tireless worker. But now, they've turned this industrial powerhouse loose on the most boring household chore on earth, folding laundry. And here's the twist. Helix didn't get a new brain or a fancy new program. No, the same system that was shifting boxes in a warehouse is now folding towels in your living room. Perfectly. At first it sounds simple, right? Pick up a towel, fold it in half. Done. But here's the thing. Towels are a nightmare for robots. They flop, they wrinkle, they twist, and there's no clear shape to grab. One wrong pinch and it turns into a tangled mess. Helix, it doesn't freak out. It scans the pile, picks one towel. Even if it accidentally grabs two, it politely puts the extra one back, and then traces the edges with its fingers like it's playing a delicate instrument. Smooths it flat, pinches the corners, folds it into. It's not just mechanical. The robot maintains eye contact with you. It uses hand gestures. It actually feels like it's present in the room with you, not some cold metal machine. You tell it what to do, and it gets on with it like an unbothered pro. But here's the part that made my jaw drop. While folding, Helix adapts on the fly. Every towel is different. Some are small, some are thick, some are basically just sad, wrinkled fabric disasters. Helix changes its folding strategy mid-task, and it's not hard-coded. It learned this from data. Just a new training set, no redesign, no extra hardware. Think about that. Yesterday, this robot was stacking boxes. Today, it's folding laundry. Tomorrow, it could be setting your dinner. 뭐라고 하냐면 어제는 상자를 쌓았어. 근데 오늘은 빨래를 개네. 내일은 니네 저녁을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결국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 AGI라고 해서 인간처럼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6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원래는 이 빨래 하나를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로봇이 1,800만 원이나 했는데 이제는 빨래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데에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혹시 휴보라는 로봇 많이 들어보셨나요? 휴보? 그래서 그 휴보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성이 인수해가지고 슉 올라갔던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카이스트란 거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 이제 Y책 아시죠? Y책. 저 Y책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Y책을 봤는데 이 로봇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예요. 왜 뛰어나냐면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대요. 그때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이 기술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혹시 제가 영상은 준비 못했는데 한번 쳐보시면은 난리 납니다. 영상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이걸 원한 건 아니지만 Voilà. 로봇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요런 거. 중국 로봇 분야에는 올해 상반 공중에서 회전하고도 자, 안정적으로 뛰는 계단 오르는 것만 아니라 자전거 로봇은 덤블링도 가을만 이런 티셔츠를 식으로 단정히 발전을 했다는 입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수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나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활동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 생성형 AI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런 생성형 AI, 그러니까 AI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분류에 그쳤어요. 이 분류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이폰 쓰시는 선생님들 요 페이스 아이디 하죠.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만약에 이제 남편 얼굴 갖다 대면은 인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뭐 하니까 닮지 않았어요. 똑같지 않으니. 그러니까 내가 인식한 데이터랑 얘랑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지 아닌지만 이제 판단하는 게 기존의 AI였다면 이제는 AI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이전의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생성형 A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하면 우리가 GPT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근데 이제 GPT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AI들이 있는데요.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요.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리튼 혹시 원래 아셨나요? 원래 아셨다. 아니면 난 GD 보고 알았다. GD 보고 알았다. GD 되게 이제 그게 광고가 나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구나. 왜 이제 획기적이다 생각했냐면은 그 여기어때 그 GD 광고 봤어요? 여기어때라는 그 광고에서는 뭐 혼자 어때 둘이 어때 할 때 GD가 한 명이 있다가 두 명이 있다가 세 명이 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많이 썼겠는데 싶지만 이 리트는요 자격증 셀카로예요. 리트 이러면서 뭐라 해요. 그러면은 광고비도 굉장히 이제 싸게 하면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식을 이제 팍 시켰구나. 그래서 이 리튼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쯤에 왜 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이슈가 됐을까요? GD 말고 돈을 많이 줘서. 돈을 왜 많이 줬냐면은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시키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에 대한 미세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인공지능에게 이끌어내기 위해 명령을 이렇게 다듬어내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그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연봉을 이제 1억을 줘서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교수님들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미세하게 조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 말해도 찰떡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직업은 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그 단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했어요. So what you guys are looking at 자, 이거 was 한번 the 볼게요. and the most advanced deepfake AI. 신기하죠? And this AI tool is so new with the facial expressions 사진입니다. that it doesn't 그림이고요. look like this is AI generated. And 이게 the examples you are looking 입력된 at are 데이터. all generated with this AI. 그러니까 So 입력되는 what's very 데이터는 simple, just give 영상이고요. it any 가만히 reference 있는 video 이 and 사진을 then you give it 이 your input 영상에 video. And then 맞춰서 the 변환을 AI 바로 will 실시간으로 give you 시키는 the 작업을 for that. AI가 And 하고 how that 있습니다. 이게 explains the 생성형 numbers. AI예요. So 그래서 real 우리가 that 요즘에 we can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that you 보이스피싱 using 같은데 AI 한번 이제
이제 So if 내가 you want 말도 this 하지 is 않는 people 걸 are 가져오냐 able 그 to 말하는 use 걸 that 바탕으로 story 음을 and 해가지고 what's 그거를 이제 the 다시 새로운 So 버전으로 I'm gonna show you 이야기를 about Leon 만든다. and 얼굴도 Mel. 마찬가지죠. So this image is called the 그래서 Dark 중국 Efficient Image. 이건 이제 김지석인가요? 그 사람이 챗GPT랑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맞아, 형이 직접 말하진 않았어. 근데 대화 흐름상 촬영 추진이라고 추측한 거야. 만약 내가 오해했으면 바로 정정할게. 너가 맞았어. 근데 어떻게 유추한 거야? 뭘 듣고? 갑자기 대화가 공식적인 느낌으로 바뀌었어. 촬영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 흐름과 말투를 보고 누가 촬영 중이네? 하고 추측한 거야. 이거 촬영 중이네. 이거 촬영 중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할 높은 수준에 다다랐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GPT 혹시 어플 다 까셨나요? 다 있나요? GPT로 영상 이제 상호작용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저희가 목소리로 상호작용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상은 그냥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GPT 이제 저는 유료 버전 쓰고 있긴 한데 무료 버전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냥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 물결 표시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면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점심 요즘 날씨도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가벼운 비빔밥이나 샐러드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지금 잠시만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옛날에는 이 GPT가 잠시만 말하지 말아봐. 그래서 우리 GPT가 어떤 게 안 됐냐면은 말을 끊는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알았으면은 얘가 말을 끝까지 한 번 듣고 그래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요. 얘가 원래 사람 서로 이제 우리가 사람끼리 소통하면은 반응 속도가 0.5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GPT는 0.3초 만에 반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끊고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GPT가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공간을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책상에 뭐가 보여? 이제 말해도 돼. 지금 화면을 말해줘. 네, 지금 보니까 책상 위에 마이크 같아 보이는 물건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작은 흰색 물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보이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왜 반말하지? 자, 지금 화면에 뭐가 보여?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앞쪽에 책상들이 쭉 있고 그 뒤쪽으로 노트북이나 이렇게 자료를 보고 화면에 계신 보이는 분들도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뭔가 앞쪽에 화면도 있고 아마 뭔가 발표나 설정 준비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야. 너가 지금 아마 앞에서 전체 공간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느낌이거든. 확실히 뭔가 발표나 시연을 준비하는 중인 것처럼 보여. 알겠어. 오케이.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했던 그 대화 내용 있죠? 텍스트로 아마 말로 했잖아요. 그 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한 것처럼 그렇게 마찬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GPT가 지금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죠. 저희가 뭐 반려견이나 아니면 우리 뭐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3D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다시 뭐 어떠한 저희가 클링 AI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움직이는 모션으로 만드는 거. 우리 디자인을 하려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없는데 우리 이제 GPT를 통해서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디자인에 문외한의 사람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런 걸 쉽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GPT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노 AI 한번 들어보셨나요? 나 수노 AI 해봤다. 수노 AI. 수노 AI는 이제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양치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서 혹시
안 해본 선생님들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노래를 쓰고 싶은 그 장르를 정해요. 뭐 이제 K-팝도 괜찮고요, 아니면 클래식도 괜찮고요, 락도 괜찮고요. 그런 장르를 정한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그런 가사의 토대만 적어줘. 예를 들어 양치를 하는 거 보면 양치는 3분 해야 돼. 그리고 양치는 뭐 해야 돼? 밥 먹고 3분 안에 해야 돼. 하루에 3번, 4번 자고 일어나서 이런 것 해야 돼. 이런 그 굵직굵직한 부분만 적어주면은 얘네가 알아서 가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 한 번만 보실게요. 지금 삼성에서 이 2024년에 난 QLED 8K인데요. 혹시 8K 들어보셨나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최대의 화질은 몇 K였어요? 넷플릭스에서 최대 설정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4K죠, 4K. 그럼 4K랑 8K랑 비교했을 때 이제 8K는 4K보다 데이터 양이 픽셀이 4배로 엄청 많은 거죠. 근데 넷플릭스에서 4K를 지원하지만 8K를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TV는 성능이 8K인데 그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4K밖에 지원을 안 해줘. 그럼 얘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럼 얘가 쓸모있게 만들려면은 스스로 그 안에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4K 영상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화소라는 건 데이터잖아요. 그럼 그 이제 어떠한 요 이미지를 봤을 때 요 하나하나가 픽셀인데 그 픽셀을 중심으로 그 4개의 칸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질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generation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PT 할 때 그 G가 generative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성형이라는 의미구나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 TV 같은 게 어떤 게 특장점이냐면 우리가 GPT를 쓴다는 거는요. 이제 저희가 쓴 데이터를 OpenAI라는 그 데이터 센터에 보내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답변을 받는 건데 얘는 자기 안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ChatGPT가 오픈AI 같은 회사의 사교를 쓸 필요가 없고요. 내 정보가 밖에 새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보안에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 우리가 이제 뭐 다 좋기만 하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생성형 AI라는 걸 소개를 할 때 꼭 붙어 나오는 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용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용자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모른다고 답을 하기에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GPT 저희가 1도 있고 2도 있었죠. 근데 3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대화형이 가능했거든요.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받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엄청 이슈가 됐던 게 세종대왕 무슨 사건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세종대왕 맥북 사건이죠. 우리 어디 저희 그 이름 뭐죠? 대통령 기록했던 거, 대통령 왕 기록했던 거,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렇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이제 기록되었던 이제 세종대왕이 그 맥북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당시 있지도 않은 맥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자기가 소설을 쫙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 하지만 왜 개선됐냐면은 이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정보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이렇게 주석으로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해야 될 AI에 대한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표절 문제. 그리고 저작권 표절 문제는요. 저희가 지브리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브리가 한참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바꾸는 게 가능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미야자키 하자오가 울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이 화풍을 다른 사람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표절 문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향과 차별인데요. 이 AI라는 것이 저기 미국에서 채용 고용 시스템에 도입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일단 학습한 데이터가 백인 위주이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좀 잘 사는 부유층 위주이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부터 이런 유색 인종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편향성, 내가 한쪽에 치우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은 그렇게 치우친 결과를 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소재 불명입니다. AI가 이야기에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내가 AI를 직접 이제 만졌던 사용자가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개발자가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그 개발자가 속해 있는 회사가 책임질 거냐? 이것도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육 분야에서 활용 사례인데요.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은 또 교육 자료로 좀 이제 강등이 됐지만 이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교육 현장에서는 AI 코스웨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AI 코스웨어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사설 업체에서 학생들의 그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보조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국어과에서 학생들의 글쓰기를 알려주는 이제 AI 코스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제가 주제를 던져줘요. 그럼 막 글을 써요. 그럼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쫙 읽고 그에 대해서 맞춤법이나 아니면 글의 논리성이나 아니면 문단 구조에 대해서 피드백을 싹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점수를 매겨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점수를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교육 현장에 사용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지금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 이제 4교시 때 하실 거잖아요. 그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 추천받고 다시 문제를 풀고 그런 교사는 학생들의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 내가 어떠한 부분을 출제할 것인지 어떤 항목을 낼 것인지 문제의 유형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내겠다, 출제하겠다 그런 학생들에게 알림이 가요. 그럼 학생들은 자기에게 온 알림을 클릭해서 문제를 풀고 저한테 제출하면은 저는 학생들의 그 누적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 AI 플랫폼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생성형 AI GPT가 이제 나왔을 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GPT는 만 14세 이용 금지인데 초등학교에서는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GPT 사용해 본 적 있을까요, 아이들이? 없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들? 있죠. 저희 반 학생들도 이제 전 지금 6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과제를 내요? 그러면은 답이 깔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래서 이제 말 안 하죠. GPT?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학생들이 무언가를 이제 이 법으로는 이제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막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세 미만의 초등학생 이하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이제 사용 가능하나 부모 아니면은 교사의 지도가 권장되고요. 18세 이상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GPT가 우리가 필요하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면요. 요즘에 이 3, 4, 5, 6학년 교과서가요. 태블릿 없이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QR코드가 곳곳에 있어요. 그 학교 교재, 교과서 내에. 그리고 조사활동 같은 것도 이제 5, 6학년 정도 가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 컴퓨터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가지고 조사를 해서 완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2학년들도 심지어 이 학교에 조사할 수 있는 그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과서 조사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 주제를 바탕으로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자료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답은 지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중에서 뭐가 신뢰 가능한 답변이고 뭐가 내가 쓸만한 답변인지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명확한 그런 나무위키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답을 옮겨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AI라는
울산교육청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써보겠지만 제가 채팅형, 챗GPT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팅형이고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경제교류 사례라고 내가 치면은 얘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은 학생 수준으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과 이 우리 아이 AI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 현장에 한번 나갔다 오신 분 있으실까요? 학교 현장에 한번 나는 경험을 해봤다. 혹시 학생들 로그인하는 거 쉬워하던가요? 로그인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할 때, 시작을 할 때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로그인만 하는데 4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40분이 아니고 4시간. 그러니까 왜냐면 다 일일이 해줘야 돼요. 선생님 여기 앉아있고 태블릿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럼 다 설정을 해주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을 할 때 저학년이 이제 활용하기가 힘든 게 물론 일단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잘해요. 이게 오히려 3, 4학년이 5, 6학년보다 조금 더 결과가 뛰어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아이 AI는요 로그인을 안 해도 돼요. 로그인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이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 구조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우리 아이 AI가 어떻게 가동되는가 말씀드리냐면은 얘들이 그 GPT 기반이에요. GPT랑 제미나 이런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생성 AI들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GPT가 나오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신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AI 기능이 많이 도입을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이 GPT로부터 토큰을 사오는 거예요. 토큰을 사서 얘네들이 이 AI를 우리가 쓴 만큼 GPT가 이 회사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 똑같은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얘를 우리 아이 AI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 이제 GPT나 아니면은 저희 오픈 AI나 아니면은 뭐 그 구글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그 데이터 가동이 되겠죠. 그럼 그만큼 이제 요금이 이렇게 첨부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제가 이번에 연수를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울산교육청 최대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부에서 해야 되고 울산교육청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왜냐하면 이게 울산교육청 한정이 아니고 전국에서 뿌려주는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아이.use.go.kr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 AI 플랫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못 들어가는 선생님들 계셔서 이제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니면 저희 그 강의 자료에 제가 저거 띄워놨거든요. 클릭만 하면 바로 연결되게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아직 못 들어간 선생님들 강의 자료에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 아이는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학습 질문, 그리고 우리 아이 AI 101종, 그리고 우리 아이 AI 교수학습반 101종인데요. 먼저 학습 질문은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학습 질문 시작하기가 있죠. 얘는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테마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범용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AI 10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울산에 있는 선생님들 101분이 이렇게 특화된 챗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챗봇에 보면 다 주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님과 대화하기 챗봇이에요. 그러면은 이 챗봇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이 뭘 하셨냐면요. 이 GPT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지금부터 너는 누구 역할이야? 세종대왕 역할이야. 너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한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창제의 배경이나 아니면 창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구어체로 설명해준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GPT한테 역할을 부여를 해놓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습 질문에 대한 답은
왼쪽 상단에 있는 학습 지원하기를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101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01종을 만드는 게 이 울산교육청에서 지원단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제 것도 제가 개발한 것도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101종에서 좀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또 재개발을 하셔서 101종에서 140종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 교수 학습안 101종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 101종에 대한 이제 어떻게 수업을 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동안 한번 우리 AI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번호를 좀 드릴 거예요. 번호를 혹시 기존에 정해져 있는 번호는 없으시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의 자료 열고 계신 선생님은 강의 자료 들어오시면 되고요. 링크 걸어놨으니까 만약에 아직 강의 자료를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창에다가 bit.ly/ai 토마보기라고 치시면은 선생님들 사이트 하나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작업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3시 12분이 아니죠? 유튜브 컴퓨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9시 36분이네요. 36분이니까 9시 50분까지 한번 자유롭게 우리 아이 탐색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가지 제가 세 가지 과목 설정이 왔는데 선생님들 각자 그 번호에 맞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 선생님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2번 페이지, 17번 선생님은 17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우리 아이 AI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바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학습 질문 시작하기도 좋지만 저희는 과목별 AI 구성을 활용을 해볼게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과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에 있는 과목의 태양계 행성 탐험대라는 챗봇을 활용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챗봇이 설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계의 행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분야의 학습 서비스입니다. 태양계에는 어떤 행성이 있는지, 행성의 특징, 위치, 크기, 표면 상태에 대해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도 되고 여기 토글이 있어요. 그 클릭을 하면은 예시 질문을 주어주거든요. 그러면은 홀리가 답변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어떤 걸 봤다라는 걸 한번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내가 던진 질문과 우리 아이가 제공해준 답변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부터 한 14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